자, 이번에는 체육교사 교육론이에요. 원래는 이제 교육과정, 체육교육 탐구하고 총론을 먼저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거 먼저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미 한번 교사 연구, 교수 연구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개선 연구할 때 뭐 이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탐구 중심 체육교사 교육하고 전문교사 전문 능력 개발, 교사 전문 능력 개발 원리에 대한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체육교사 교육이 이제 큰 골자로 얘기하면 기능에서 뭐로 갔냐? 탐구 중심으로 가자 이 얘기예요. 핵심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교수가 있고 교육 과정을 현장에 실천하는 교사가 있다면 과거의 기능 중심 교사 교육에서 교수는 연구자였어요.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기능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누가 해요? 교수가 해죠. 얘네들이 이제 지식을 생산한 거고요. 교사는 이제 얘네들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이론적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 논문을 쓰면 어떤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증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실증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연구 내용을 발표하면 교사들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단지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의 교사들이 실제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일반화된 상황이 여기서 만든 어떤 그 교수론이라든가 뭐 교수법이라든가 뭐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것들이 생산된 결과물이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수업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에는 적용이 되지만 어디에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 교육이 단순 기능 중심 교사 교육으로 가지 말고 탐구 중심 교사 교육으로 가라. 그러면 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모든 것들은 누가 연구해라? 교사가 연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쵸? 연구자가 되라는 거고, 그럼 연구자가 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이론을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했으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소비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이기도 소비자이기도. 그럼 교수는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교수는 뭐라고요? 조력자죠. 조력자 역할을 해줘라. 예, 이거예요. 근데 이건 실증적인 자료를 만들었지만 이건 실증적인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개선 연구를 할 때 그걸 어디다 발표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교사는 기능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반성적 전문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연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중에도 연구해야 되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 후에도 연구해야 되죠. 즉 수업 중에도 반성을 해야 되고 수업 후에도 반성을 해야 할 거예요. 그쵸? 이게 다예요. 오늘 지금 한 30분 동안 할 얘기가. 자, 넘어가서 자, 교사교육의 동향을 보면 어떻게 했었냐? 교사교육은 기능 중심의 교사교육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근데 이제 교육은 어떤 교사교육을 하라? 탐구 중심 교사교육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능 중심 교사교육을 했냐면 이제 기능이니까 우리가 뭐가 기능이 좋다, 기능이 뛰어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능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 연습하기 전에는 어땠고 연습하고 난 후면 어떻게 됐습니까? 좀 수준을 낮춰서 얘기해 주세요. 기능을 연습하기 전엔 내가 뭔가 어설프고 뭔가 뻣뻣하고 뭔가 군더더기가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기능을 연습하고 났더니 자동화됐고 세련화됐고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운동 기술이 숙달했다는 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체육 교수에서 기능 중심 교사 교육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사 교육은 효과적으로 군더더기 빼지 말고 효율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효율. 그 효율에 집중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니라 기능 중심 교사 교육은 효과적인 교사 교육이고 탐구 중심 교사 교육은 반성적 교육이다. 효과적이다는 건 효율적이다는 거, 효율적이고 투자 대비 성과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탐구 중심 교사 교육 반성해라. 끝. 넘어가. 다음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예. 그럼 끝난 거지 뭐. 핵심 다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자꾸 군더더기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폭넓은 지식을 넣어주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 그쵸. 그래서 효과적인 교사, 이런 교사를 원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런 교사들은 어땠냐면 주어진 교육 목표를 누가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뭐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막 만들어내면 교육과정이 덩그러니 탁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때.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 그런 기능인입니까? 아니죠. 그걸 갖다가 써서 그냥 동일하게 쓴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재구성해야 돼요. 맞아요.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이 상황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그거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우리 학교 현장에는 좀 안 맞는 모양새인데 우리 학교 현장에 맞도록 뭐 수업 내용이라든가 뭐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쳐내서 여기 딱 맞게 해야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 거죠. 탐구 중심 교사 교육에서는 그래서 반성을 하래요. 교사가 쳐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이 하는 활동을 본인이 관찰하고 분석해서 자신의 교육 활동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 자신이 수업 활동을 탐구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뭐를 가장 좋아해요? 자신에게 편한 걸 가장 좋아해요. 하지만 자신이 성장하려면 편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걸 해야 돼요. 이거는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뭔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어요.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는 두 가지의 경험이 있어요. 삶의 경험이. 하나, 나에게 편안한 경험. 나의 익숙한 경험. 하나, 나에게 불편한 경험. 나에게 새로운 경험. 어떤 거 선택할 때 내가 새로운 변화의 길에 나아가게 될까요? 바로 후자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아.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각자 개인차가 있는 거죠. 예. 일찍 일어나야 꼭 잘하는 거 아니고 늦게 일어난다고 꼭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어쨌든 아침에 5시에 일어날 계획을 세웠는데 그 5시에 눈을 뜨는 게 익숙하겠어요? 익숙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5시에 일어나는 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하지만 5시에 일어나는 걸 불편해도 일어나니까 뭔가 바뀌는 거죠. 그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익숙한 것만 하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걸 하면 느는 거죠. 거기서부터. 네. 그래서 탐구중심 교사교육, 그래서 반성하라는 거예요. 내 오늘 체육 수업이 재밌었어, 즐거웠어, 편했어, 좋아, 만족스러워. 근데 오늘 수업 중에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웠어. 그럼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노력하려면 수업 중에도 반성하고 수업 후에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반성적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탠하우스는 교사가 하는 일을 전문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교사 자신에 의해서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탐구 중심 교사 교육이 되려면 항상 그래서 교사는 탐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업이 바로 연구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기존의 교사 연구들이 기저하고 있던 실증주의적 인식론, 이게 이제 기능 중심 교사 교육에서 얘기입니다. 네. 교수가 연구하여 어떤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론을 그냥 대충 만들었을까요? 뭐 질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거의 양적 연구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양적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일반화 시켰어요. 근데 일반화 시켰는데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증명할 수 있어. 데이터가 그걸 말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뭐가 돼요? 기능인이 되는 거죠. 근데 구성주의적 인식론, 구성이니까 뭐예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새롭게 구성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재구성한단 말이에요. 누가?
교사가. 그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탐구 중심 교사 교육이. 그래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을 가르쳐 보지도 않고 연구실에 앉아서 이론만 생각하는 교수나 연구자라기보다는 어떤 실제적 교육 상황 속에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바람직한 지식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에 처해진 내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자, 반성적 전문인. 쇼는 그에 있어서 반성적 전문인에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그토록 의지했던 전문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제 전문적 지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 과학적, 실증적, 뭐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다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기능적 합리주의 논리는 전문적 실천이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전문적 실천이라는 것은 주어진 과학적 이론과 기법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었으면, 전문가들이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을 갖다가 현장에다 잘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천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은 누가 만들어요? 교수들이 만들고요. 실천, 소비 누가요? 교사가 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따로, 소비하는 사람 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과 실천이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근데 탐구 중심 교사 교육으로 가면 교사가 이론을 만들고 교사가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지 않겠죠. 과거 그 기능중심 교사 교육에서 연구하는 사람의 이론가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권위자로 인정했고, 실천한 사람은 그것을 소비하고 적용하는 2차적 주변적 인물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수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사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론들을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반성적 전문인으로 가는 거다. 쇼는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실천한 사람과 실제적 활동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실천의 이론, 인식론을 내어놓았다. 그 논리는 바로 반성적 실천주의다. 누가 반성해요? 교사가 반성하고 교사가 실천해라. 이론을 적용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면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 적용해봐라. 여기에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식의 생성에 있어서 실제적 활동과 실천하는 사람의 이치를 주변으로부터 중앙에 놓았다. 아까는 기능중심 교사교육에선 교사는 어디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중앙에 갖다 놓으래요. 주체가 되래요. 연구의 주체가. 이렇게 되면 반성적 실천주의 논리는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할까요? 분리할까요? 분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분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실천에 대한 반성적 청사를 통해서 얻어진 전문 지식은 기능적 합리주의 논리의 근거에 얻어진 지식과는 다르다. 이 지식은 실제에 적용될 필요가 없다. 이거 이상한 말이네요. 왜 실제에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얻어진 전문 지식, 우리가 뭐 교수법 뭐 이런 지식이에요. 내가 체육 수업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했는데 뭔가 이 수업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해볼걸. 좀 시선도 좀 멀리 주고 주변을 좌우 공평하게 배분해서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쳤거든. 좀 자세를 일단 바꿔봐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딱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학생들에게 주의를 공평하게 분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실제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까? 이미 나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용하고 있고 바꿔서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사와 수업의 새로운 이미지, 스탠하우스와 쇼에 의해 제시되는 아이디어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반성적 탐구자로서의 교사, 연구로서의 수업. 그래서 교수 연구, 교사 연구 얘기할 때 탐구 중심 교사 교육은 뭐예요? 교사 연구를 얘기하는 거고, 기능 중심 교사 교육은 교수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교육 활동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 수업은 바로 그대로 연구의 한 가지 형태가 되고 교사는 자기 수업 활동의 탐구자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학교 가면 이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 능력 개발의 원리에서 예, 합리주의적 관점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실천주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교사의 전문 능력, 교사 자신이 맡는 직무를 교육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 능력들인데 이게 이제 이런 교사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쵸? 대학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초기 곤란 단계 겪고 나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반성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반성적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로서 거듭날 거예요. 반성적 전문인으로. 합리주의적 관점은 실제의 개선 이론적 지식과 적용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따라서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 즉 예비교사 또는 현직 교사는 이론 교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난 후에 그것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관점을 토대로 실행되고 있는 현행 교사교육의 실제적 노력에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사교육법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 이론과 교사 전문 능력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대안적 관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실천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기능 중심 교사교육 또는 이제 합리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은 뭐냐? 가장 핵심은 이론과 실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구분된다. 왜 이론 누가 만들고? 교수가. 실천은 교사가 하기 때문에. 교사의 경험과 반성적 성찰 능력이 무시된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실증적인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심에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도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선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크죠.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뭐 교육과정 전문가들이라든가 현장의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요. 근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솔직히 진짜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 대학에서 여러분들한테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뭘 가르쳐 줬어요? 제가 재작년까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납둔 진짜 완전 학자예요. 완전 학자고 생리학 전공하셨고 생리학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리학 좋아하니까 교수님 찾아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분 이제 그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임용고시 강사인 걸 아시고 이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어, 이제 뭐 임용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량진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교육 학생 대학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피종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교육이 조금 좀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강사여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강을 하면 전 돈 많이 벌고 좋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딱 디펜스를 하시는 게 이제 디펜스라기보다는 그 교수님의 신념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학 교육은 그러한 것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공부를 하기 위한 방향과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의 조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고 싶었죠. 그럼 자격증은 왜 줍니까? 네. 교원 자격증을 주는 이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증명서인데 왜 임용시험을 볼 때 왜 학원을 또 와야 됩니까? 대학에서 그걸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최소한 시험에 나오는 교재는 평가 요소에 담겨져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책들은 정해져 놓고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혼란스럽다.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기 뭐 심각한 얘기까지는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수업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말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교사의 경험과 반성적 성찰 능력이 무시되었지만 이들이 이제 교육과정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겠죠. 시온의 아이디어를 보면 시온은 실제보다 올바른 이해와 실제적 지식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반성적 실천주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반성적 실천주의 이론과 실제는 어떻게 됐다? 하나다. 즉 전문인이라면 현재 처한 상황과 반성적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죠. 네. 자, 반성적 대화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자, 전문인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도중에 또는 하는 도중이니까 수업 중이겠죠. 바로 뒤니까 수업 후에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성참으로써 자신에게 유용한 전문 지식을 개발해낸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볼 때에는 임용시험을 보기 위한 임용고시를 보기 위한 수험생으로서의 반성적 태도가 필요하겠죠. 임용고시를 끝내고 난 후에 반성적 태도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걸어왔고 이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게 좋겠죠? 네. 작년을 복귀하며 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랬을까? 이런 복귀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지식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바로 곧 누구이기 때문에? 교사 자신이기 때문에. 지식을 개발한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이고 소비하는 사람이 개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지식은 실제 적용될 필요가 없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은 반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실천인의 반성적 능력이 중요시 된다. 그 자신의 현재를 반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시온이 주장하는 반성적 실천주의 아이디어는 교사 교육에 있어서 실천주의적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실천적 지식. 뭐 됐죠? 예, 크게 볼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체육교육 탐구와 총론 볼게요.